그러면 일단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 편하게 쳐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도장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일 고생 많았어요. 별. 에이, 선생님들 글씨가 안 보여요. 밑에다 두고 읽어야겠다. 왜 글씨가 안 보이지? 안경 쓰고 봐야 되나? 진짜. 여러분들 안경 쓸게요. 글씨가 안 보여요. 나 어떡해. 보인다. 안경 쓰니까 보여요. 안경 쓰니까 보인다. 괜찮나요? 안경 쓰니까 잘 보이네요. 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프로방스의 어느 양치기 이야기. 리브롱 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 동안이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나의 개 라브리와 양들만 데리고 목장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이따금 리르산의 수도사들이 약초를 캐러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에서 숯을 굽는 사람들의 검은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는 그들은 말수가 줄어들어 이야기하는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저 아랫마을이나 읍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나에게 식량을 가져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배기에서 들릴 때나 농장 아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나이 드신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비탈길 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면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같은 마을 소식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알고 싶었던 것은 이 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인집 따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였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저녁 초대나 파티에 자주 가는지,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여드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산속에 사는 가난한 양아치에 불과한 나와 그런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기다리던 2주일치의 식량이 아주 늦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일 거라 생각했고 정오쯤에는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으므로 길이 막혀 노새를 몰고 오지 못하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3시쯤 하늘이 맑게 개고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환하게 반짝일 무렵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강이 불어 넘쳐 흐르는 소리 사이로 부활절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농장의 꼬마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은 아가씨의 뺨은 비가 온 뒤 한층 더 싱그러워진 공기에
불그스레져 있었습니다. 어여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농장 꼬마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을 보러 가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 리본과 화려한 스커트와 레이스로 치장한 아가씨의 모습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단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늦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나는 아무리 아가씨를 바라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양들이 마을로 내려갈 때 저녁을 먹으러 농장에 갔다가 이따금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언제나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약간 거만한 태도로 급히 큰 방을 가로질러 가면서 한 번도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아가씨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넋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광주리에서 먹을 것을 다 꺼내놓고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쁜 나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서 목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자는 곳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양가죽을 깔아놓은 밀집 침대며 벽에 걸린 큰 외투, 지팡이와 화승총 따위를 보고 아가씨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이 여기니? 아, 가엾어라. 늘 혼자 있으니 얼마나 지루할까? 여기서 뭘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야? 아가씨 생각을 하며 지낸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눈치챈 듯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 매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여자친구가 널 보러 찾아오기도 하지? 네 여자친구는 틀림없이 황금빛 염소이거나 산 꼭대기에서만 뛰어노는 에스텔릴 요정일 거야. 머리를 뒤로 젖히며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갑자기 나타났다 서둘러 떠나려는 아가씨야말로 에스텔릴 요정 같아 보였습니다. 목동아,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광주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로 사라졌을 때 노새의 발굽에 차여 뒹구는 자갈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꿈이 깨져버릴까봐 해가 질 때까지 몽롱한 상태 그대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계곡이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고 양들이 매매에 울면서 서로 몸을 바싹 붙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언덕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죠. 아가씨는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기슭 아래에서 폭우로 불어난 소르그 강을 무리해서 건너려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릴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벌써 어두워진 이런 늦은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지요.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 찾아 나선다는 건 무리였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가씨는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안절부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7월의 밤은 아주 짧아요, 아가씨. 그저 조금만 참으면 된답니다. 나는 흠뻑 젖은 아가씨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우유와 크림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니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동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뿌옇게 햇빛의 잔광이 스러지고 석양빛이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 이제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목장 안으로 들어가 쉬기를 바랬지요. 밀짚을 새로 깔고 그 위에 새 양가죽을 펴놓은 다음 아가씨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내 가슴 속에 피를 끓게 했지만 나는 조금도 옳지 못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목장의 한 구석에 잠들어 있는 우리 주인 아가씨의 모습을 호기심에 가득 차서 바라보는 양떼 곁에서 세상에 그 어떤 양보다 귀하고 따뜻한 아가씨가 내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처럼 하늘이 높아 보이고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타리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양들이 움직이면서 부스럭거리거나 잠결에 매해매해하고 울어댄 탓이지요.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아가씨의 어깨에 양가죽을 걸쳐주고는 불을 더 세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샘물은 더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거리며 불을 밝힙니다. 산의 모든 영혼들은 자유롭게 오갑니다. 공기 속에서는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처럼 가볍게 스치는 소리며 감지하기 힘든 어렴풋한 소리들이 납니다. 낮은 생물의 세상이지만 밤의 사물의 세상이랍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어디서 아주 조그만 소리만 나도 몸에 바들바들 떨며 내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한 번은 저 아래 반짝이는 연못에서 길고 구슬픈 소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곳까지 메아리 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연못 쪽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소리가 한 줄기 빛을 나르는 것 같았지요.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나는 대답하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성호를 긋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아가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다 마법사라던데 사실이니?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소리랍니다, 아가씨. 우리 목동들은 별을 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산 아래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가씨는 하늘나라의 꼬마 양치기처럼 양가죽을 들은 채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많기도 하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난 이렇게 많은 별들은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지요,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별이 성 자크의 길입니다. 저 별은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지요. 용감한 사르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려놓았다고 하지요. 저 멀리 있는 별은 반짝이는 4개의 축이 달린 영혼들의 수레이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 그 셋째 별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은 마부라고 합니다. 그 주위에 비처럼 떨어지는 듯한 별들이 보이죠? 그 별들은 하느님께서 천국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별은 세스랑 또는 세명의 왕입니다. 바로 우리 양치기들에게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이지요. 저 별들만 보고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은 하늘을 횃불인 장드밀랑이에요. 저 별에 대해서는 양치기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세명의 왕, 묘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성급한 묘성은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지요. 저기 하늘 위쪽에 있는 별을 보세요. 세명의 왕은 아랫길을 가로질러 묘성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맨 뒤로 처지게 되었지요. 화가 난 장드밀랑은 두 친구들을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세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들의 별인 목동이 별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길을 밝혀주고 있지요. 우린 저 별을 마그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그론 별은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7년에 한 번씩 그 별과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요, 아가씨.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는 순간 뭔가 향긋하고 부드러운 것이 내 어깨 위에 가볍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살랑거림과 내 어깨에 기대온 것은 바로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이 밝아오면서 하늘의 별빛이 비를 잃고 사라질 때쯤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오로지 아름다운 생각만 하게 해준 이 맑은 밤의 경건한 보호를 받으며 잠자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별들은 유순한 양떼처럼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